신설합당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이름만 바뀌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도로 새누리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다 살아남은 상태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냥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골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유승민 의원이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전에 이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좀 만나는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지 않고 이래저래 뭐 통합이 유승민 됐습니다. 의원이 이제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되니까 불참을 한 모양이네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오셨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리는 거 잘 아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넥타이 메고 왔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아까 저 1시 반에 축사하느라고요. 눈발이 딱 날리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TBS 미디어 재단. 재단. 아. 캐치프레이즈 저기 써 있죠. 스튜디오 네. 벽에 저기.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예, 네. 그겁니다. 예.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최고의 재단.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이분 이름이 김건희예요. 네네. 네. 건희. 건희. 김건희 씨가 아침부터 이야기가 나오던데 주가 조작 혐의를 받아 썼다. 네. 음. 자,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을 했다가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타파에 보던 내용인데 지난 2013년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는데 이때 당시 경찰 수사 첩보 보고서안에 김건희 대표죠. 김건희 대표가 연루된 의혹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이게 한참 전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묻히게 됐다가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런데요. 일단 2013년에 이 사건을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그런데 정식 수사로 전환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를 했기 때문인데 경찰이 이제 금감원한테 네네. 자료 좀 내주시오. 네, 내사 중이니까 자료 네. 좀 달라라고 했더니 금감원이 거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감원은 왜 이걸 안 보냈을까 하고 그러니까요. 물어보면 이 금감원의 이 법에 따라서 자본시장 법에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하려면은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와야 이게 그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결국 이제 경찰의 내사만으로는 좀 알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결국 이게 이제 흐지부지가 됐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잠깐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청문회 전까지 그 윤석열 총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가 또 핵심 증인이었던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뤄지지 못하고 이것도 역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혼자서는 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사 단계에서 그쳤던 거고 더 이상 수사가 안 됐다는 거고.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가 작년이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는 또 이 문제가 약간 불거져 나오려고 그러다가 다른 이슈에 파묻혀서 결국에는 이 묻히게 됐었다 지금까지. 네. 그걸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가서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법무부 개혁안, 법무부의 개혁안을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반대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추미애 장관은 뭐 기자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네. 분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다. 네. 그래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따로 둬야 된다는 것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안인데 네. 사실상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추 장관의 제안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사안의 수사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부 얘기는 수사하던 검사는 거기까지 하면 수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기소라는 검사는
그 자료를 넘겨받아서 기소를 재판에 남겨라. 그렇죠. 이원화시키자는 거고 네. 윤석열 총장은 안 된다. 한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나치게 이제 힘이 한쪽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장관의 입장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검사가 조서만 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사를 한 사람이 네. 기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그래요. 밝혔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소 영어로 뭐라 그래? 기소는? 기소가 정상훈 기자 네. 기소. 기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읽겠습니다. prosecution. 발음이 좋은데요. 프로시큐션. 네. 검사를 프로시큐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저 재미 유학파 CNN 발음 좀 원어민 발음으로. prosecution. 예? prosecution. 마사는 사투리하고 좀 섞였어요. 너 정말 이럴 거냐? 저 봐. 월요일부터 참. 기소. 네. 기소가 참 중요한 거죠. 그죠. 네네. 기소죠. 네. 네. 밑줄 쫙 좀 쳐야 되겠죠. 그죠? 네네. 예. 기소입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손은 아닙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자, 정치권의 이제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의 말이 맞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쭉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기록만 봐서 기소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뭐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검사를 뭐 수사 기소, 뭐 수사검사 그리고 뭐 기소검사 이렇게 분리를 하면 뭐 사법부도 뭐 공판검사, 선고판사 이렇게 뭐 구분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관련해서 22일 날이죠. 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미애 장관이 주재하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21일입니다. 전국 검사장급 이제 고위 간부들의 회의를 하는데 이때 논의 주제가 결국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만큼 윤 총장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또 반박했다가는 지난번에 또 선거 관련해서 검사 회의를 했을 때 그런 또 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1일 금요일 날이네요. 네, 불참입니다. 회의에 불참한다 이거죠.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 거고요. 이유는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이유 때문이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 소장님? 전화번호 몰라요, 윤석열 네, 총장? 취재를 했습니다. 기소로. 기소를? 기소. 전화번호 수사와 모르냐고요? 기소로. 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뉴스 전문 채널에서도 지금 라이브죠, 지금 나오는 게. 네, 라이브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지금 황교안 대표 얼굴 나오고 있는데 축사 같은 거 하나 보죠? 네, 오늘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네. 이제 출범식을 하면은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등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당색을 이 밀레니얼 핑크로 정했고요. 그게 지금 핑크색이 네, 황교안 네, 대표 밀레니얼 뒤로. 저 색을 밀레니얼 핑크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밀레니얼 핑크라고 밀레니얼 합니다. 핑크죠. 예. 네, 그리고 약칭은 통합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미통당 안 그러고 네. 통합당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이거죠. 네, 미통당 뭐 레통당이 다 안 되고요. 저희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통합당 그렇게 네, 하자고요. 통합당입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도부 구성까지 지금 마친 상태인데 이 지도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 8명 전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그리고 구 안철수계에서 각각 한 명씩 그러니까 총 4명이 늘어나서 12명이 됩니다. 네. 대표는 똑같이 황교안 대표가 하는 거고요. 맡습니다. 원내대표는 심재철 의원이 계속 하는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정당을 표방하면서 뭐 창당을 준비 중이던 세 곳도 미래통합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돌고 돌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당면과 관련해서는 그냥 미래통합당을 다 읽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민주통합당이 곧 또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또 통합당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참 근데 당이 왜- 많아가지고.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새누리당이었는데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으로 네. 나뉘어지거든요. 네. 근데 또 자유한국당은 우리 공화당이 빠져나가고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랑 합해져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보수당으로 나와서 아유 복잡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합해지면은 예전의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저 두 분은 이 당 있잖아요. 다 네. 메모를 해갖고 암기를 달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워낙 여기저기 많이 쉽지가 나와가지고 않아요. 네, 너무 많죠. 당이. 괜히 말하면 잘못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큰코 다치죠. 그래서. 저희 뭐 미래통합당 뭐 공식 출범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무겁당 창당을 우리끼리 이제 마쳤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관에 등록을 안 했지만 네. 네. 당색은 밀레니얼 블랙으로 블랙으로 하기로 네. 했나요, 우리가? 검은색이 제일 날씬해 보여서요. 그런데 사실 아쉬운 거는 좀 사무총장이 역할이 중요한데 누가 사무총장이에요? 김경태 사무총장이죠. 아, 김경희 PD 네. 사무총장이 언제 보통 영입했어요? 이렇게 그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미디어제든 출범이기 예, 때문에 예. 얘네는 좀 피자를 이렇게 푸는 것도 네. 저는 도리에 맞는 게 아닌가. 기대할 걸 생각합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할 걸. 예? 그리고 정상은 기자가 무겁당 정책위 의장인데 네. 이 배종찬 원내대표가 요즘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은 원래 런닝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잘하고 있어요. 같이 가고 알았어요. 있습니다. 네. 무겁당. 자, 미래통합당 얘기 좀 더 계속 해볼게요. 유승민 의원이 근데 오늘 저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참석을 안 한다라고 알려졌고 뭐 그런 상태인데 이 신설합당을 주장하면서 이제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던 그 유승민 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출범식에 참석을 안 한다라는 말까지 돌았던 게 사실상 이 신설합당으로 이 미래통합당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이름만 바뀌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뭐 사실상 그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흡수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것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네네. 보수제. 탄핵의 강을 네. 건너자.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걷는 셈인데 네. 또 새 집을 짓는 건 맞거든요. 네. 이제 당명을 바꾸. 근데 가장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 개혁적 보수였는데 그렇죠. 그 개혁적 보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로 새누리 된 네.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거. 왜냐면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다 살아남은 상태고 네. 공천관리위원회도 그냥 자유한국당이 만들어 놓은 골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유승민 의원이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전에 이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좀 만나는 모양새를 좀 갖추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를 만나지 않고 이래저래 뭐 네, 통합이 유승민 됐습니다. 의원이 이제 모양이 좀 빠지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되니까 불참을 한 모양이네요. 오늘 뭐 TBS 미디어 재단도 발족했고 저희 무겁당도 이제 출범식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저 출범식 한잔 해야죠, 그죠? 네. 네, 오늘 축복하는 날이고. 저 사람은 빼고 하자고요. 김 PD 빼고 네네. 김 PD가 두 사람이라 정확하게. 위에 김경래 PD.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PD는 사람이 괜찮아요. 너무 괜찮죠. 그 두 PD 중에 법인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겠대. 네. 다음 주 개편한대요. 예? 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예. 네, 세 번째. 자, 이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서 이제 오늘까지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어요. 네, 1919 이야기하는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프로그램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랬었는데 29번째, 30번째 이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29번 환자의 아내가 확진되면서 이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어났는데 물론 완치돼서 퇴원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이들이 더 우려가 되는 건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30번째, 29번째 모두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 역학 경로를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서울대 병원에 이제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29번째 환자는 15일 오전에 가슴 통증, 심근경색으로 의심을 했던 거거든요. 예. 이때 이제 동네 병원 두 곳을 거쳐서 서울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확진했는데 이때가 매우 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의사가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가지고서 격리 조치했거든요. 그렇죠. 36명을 격리 네. 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때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크루즈 대형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대학병원의 대형이 네, 신속한 대응. 비교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응급실 안에 있었던 당시 고대 안암병원에 36명이 네. 있었다니까 그 36명을 격리시키고 응급실도 완전히 정말 폐쇄시키고. 아찔한 순간이었죠. 자,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에서 지금 지역 감염도 확산이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 감염도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80세 고령의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택시 운전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격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이걸 대중교통은 정말 통제 폐쇄하기도 힘든 것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아베 총리가 이 구멍을 막지 못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본 아베 정부 대응을 극찬하던 우리 국내 일부 언론이 있었는데 네. 폐쇄 전환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이 중앙일보였는데요. 이 지난 7일에 그 일본의 크루즈 봉쇄를 뭐 일종의 이제 극찬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설이었는데 이 정부의 우왕좌왕 뒷북 눈치 보기가 이 신종 코로나 사태 키워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었는데요. 예. 뭐 여기에 보면은 그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들어온 크루즈선 전체를 봉쇄했다. 이 예방 조치는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럴 때에나 쓰는 것이다라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잘했다 극찬을 했었는데 칭찬을 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크루즈 문제가 뭐 사실 논란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 중앙일보가 일본 크루즈 관련해서 이 대응 관련해서 일본인 승객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승객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뭐 일본에서 올림픽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그 일본 정부를 질타하는 그런 네.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 소리 했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아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알아차실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윤석열 총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사와 이것은 한 덩어리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근 기자. 네. 기고 있는 소를 두 글자로 줄이면요. 기고 있는 소요? 네. 네. 무슨 소가 기어요. 기긴. 기. 네. 네. 속이? 네. 네. 영어로 한번 발음 다시 해주세요. 프로시큐션. 뭐 쓰리 쿠션이에요? 자, 기고 있는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